2020년 4월 5일 돈 되는 주간 전략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우리 시장 어땠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의 캔들을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난주가 진행이 되었네요. 보면은 갈팡질팡, 제가 이제 지그재그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었는데 일단은 시장은 그런 대로 이렇게 지그재그 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잘못 그렸죠? 자, 제대로 그린다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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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좀 그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장이 만들어졌었는데 결국은 가두리 장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의 전략을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단을 1650, 상단을 1800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안에서 일단은 우리 시장이 놀았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고, 자, 왜냐면은 그 전주, 그 전전주가 너무 큰 변동성을 보였어요. 이렇게 되면은 시장은 항상 큰 에너지를 발산하면은 그 다음은 한 템포 쉬는 게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좀 대응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고, 그래서 장 초반에는 이 되반등을 이용한 단기 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좀 수익이 났다면은 수익을 실현을 하고, 그리고 손실이 났더라도 손치더라도 종목이 이런 단기 포트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종목이다 싶으면은 과감히 손절을 해서 우리가 그거는 이제 현금으로 좀 보유를 하자라는 그런 전략을 좀 드렸었고, 자, 장기 포트는 당연히 이제 그대로 유지를 했겠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을 좀 볼 텐데, 자, 일단은 돌아오는 이번 주에도 이 정도가 되겠죠. 이 구간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좀 변동성이 좀 소규모의 변동은 당연히 보이겠지만 이 안에서 좀 놀 것으로 보이고, 이제 만약에 주 말경으로 가면서 이 되반등을 이어나가는 상승이 될지 아니면은 이중 바닥을 만들러 가는 하락이 만들어질지가 시장이 이제 좀 조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 후반부로 갈수록 어떤 이슈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그 이벤트 드리븐을 하면서 전략을 좀 미리 세워놓고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지지난주에 역대급 저점을 만들어 놓고서 다행히 크게 되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되반등이 나왔냐면 자, 25%가 넘게 되반등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25% 이제 이게 정직한 되반등이라면 항상 이야기하는 절반 값까지 치고 올라와야 되겠죠. 1850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치고 올라오는지 그럼 그 전에 이제 1800포인트 아까 잡아드린 이 밴드를 상단을 돌파를 하겠죠. 그래서 그 여부를 일단 봐야지 될 것이고, 그래서 1800을 돌파를 하느냐. 근데 이제 1800을 돌파를 하려면은 조건들은 있어요. 지표 수치 조건들은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하락을 해야 하고, 그리고 원유도 가격이 조금 더 올라야 됩니다. 그런 전제 조건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가장 기본이고 가장 시장이 원하는 거는 코로나 여파의 이제 정점이 언제가 되느냐라는 거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뭐 정점이 나오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뭐 미국이나 혹은 이제 또 인도, 아프리카 쪽을 보면은 아직 정점은 좀 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도 그런 정점은 나오기가 좀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이 가두리 안에서 우리 시장은 좀 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볼까요? 지난주 수급을 좀 보면 코스피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좀 보면은 외국인이 지금 뭐 10%습니다. 10%예요. 외국인은 3월 4일 이후로는 전량 매도였네요. 현물.
코스피 현물 전량 매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난주도 매물이 지금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만 지지난주처럼 대량의 그런 매도세는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2천억이 넘는 6천억, 5천억대 이런 현물이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보시면은 연기금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이제 방어는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것이 있고, 그나마 이제 우리 시장이 이런 지그재그를 보였다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 굉장한 순매수세가 지금 받쳐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 시장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싸움은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의 싸움이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던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물론 개인 투자자는 맞는데 자본력이 있는, 자금력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싸움이 결국은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을 보면 되고, 근데 이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죠. 자, 삼성전자도 보면은 지금 47,000원대에 와 있습니다. 47,000원. 47,000원대에 와 있는데, 자, 이것도 4등분을 해서 보면은 25%까지 되반등을 주었어요. 그래서 42,300원을 찍고 47,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데, 당연히 5만원 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겠죠. 네, 5만원 선이 당연히 저항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시장 말고 뭘 봐야 되나요? 자, 투자. 요걸 보시면 종목별 투자자 매매를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 팔았죠. 당연히 현물을 아까 코스피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를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는데, 보시면 어떤 걸 느끼실 수가 있냐면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수, 일단 이거를 수량으로 보면은 지금 매도 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보면 조금 더 쉬우실 텐데, 보시면 매도 수량이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인즉슨 외국인도 이제 팔 수 있는 물량이 조금씩 곳간의 바닥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이기는지를 좀 볼 수가 있고, 결국은 근데 이제 곳간이 거덜이 나게 되면은 지금 이제 공매도도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를 하면서 산 게 선물입니다. 지금 선물은 외국인이 사놨어요. 사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스위칭을 하면서, 만약에 이제 현물 매수세로 돌게 되면은 지수는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죠? 지수는 당연히 상승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되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종목을 좀 보면, 자, 지난주 5일치를 보면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뭐 서울 바이오시스, 그거를 종목으로 해놓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바이오시스 같은 경우 이제 서울 반도체가 이제 최대 주주인 회사죠. 서울 바이오시스. 그래서 요 서울 바이오시스 상장하기 전에 이제 서울 반도체 우리가 매매도 했던 종목인데, 관련주 당연히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뭐 코로나 균까지 뭐
살균 효과가 있었다라는 뭐 그런 뉴스로 이제 서울 바이오시스가 지난주에 68% 상승을 했고, 가스텔바작 같은 경우는 뭐 골프 관련된 기업이죠. 이런 종목들, 뭐 조비, 뭐 KG ETS, 조비 같은 경우는 식량난이 지금 최근 굉장히 지금 갑자기 화두가 되면서 언론에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비 같은 종목,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죠? 이제 퇴비나 이런 화학적으로 이제 보통 장마 후에나 이럴 때 많이 보는 종목들인데, 식량난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나온 종목들입니다. 조비 하면은 뭐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나요? 효성 OLB 혹은 뭐, 뭐 경농 이런 종목들이 같이 아마 동반 상승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경농 같은 종목도 있고요. 뭐 아시아 종묘도 그런 종목이겠죠. 뭐 이런 거 보실 수가 있고, 뭐 KG ETS 같은 경우도 우리가 코로나 관련주로 좀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좀 새로운 종목들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기존의 급등 장세를 끌고 갔던 그런 테마가 아니라, KG ETS 같은 경우는 뭡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죠. 그래서 뭐 의료 폐기물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마스크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막 여기저기 많이 버리고, 혹은 이제 코로나 진단 그리고 치료하면서 나오는 그런 의료 폐기물들, 그런 걸 처리를 당연히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했다라면, 그런 스마트 투자, 스마트하게 우리가 미리 생각을 했다면은 잡아 놓을 수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미리미리 생각을 해야지 된다고 했었는데, 이런 폐기물 종목도 저는 놓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놓쳤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 폐기물 하면은 KG ETS도 있지만 유명한 종목이 이제 코엔텍이죠. 물론 이제 태풍, 뭐 홍수, 뭐 장마 뭐 이런 게 나오면 그 이후에 급등하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코엔텍인데, 코엔텍도 이제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물론 시장이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뭐 되반등을 한 구간이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은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겠죠. 그 와중에 어느 정도 되반등을 했느냐라는 걸 지금 보시면 되고, 코엔텍이라는 회사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폐기물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코엔텍 같은 경우는 이슈가 또 하나 있죠. 이제 매각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맥커리 쪽에서 이제 아마 가지고 있던 회사일 텐데, 그 지분을 아마 가지고 매각을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매각 이슈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코엔텍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그런 뭐 폐기물 관련된 기술력이라던가 혹은 경험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종목을 좀 가지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시면 뭐 또 한국테크놀로지, 뭐 텔콘 RF제약, 캐리소프트, 미래컴퍼니, 뭐 미래컴퍼니도 코로나로 또 엮었죠. 어떻게 엮어요? 로봇. 물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관절 수술하는 의료 로봇인데, 코로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로봇이 치료를 대행하거나 혹은 이런 물자를 나르는 데 있어서 활용될 수 있다. 또 로봇이 가면은 당연히 드론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종목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코로나가 이제 전 코로나 관련주 그만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코로나 관련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 그래서 진짜 지금 우리 시장에 지금 뭐 2천여 종목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몇백 개의 종목이 코로나라는 테마로 지금 엮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코로나로 엮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끝물이 되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시장에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고, 다 미리 준비를 했고 미리 생각을 했으면 좋은 자리에서 잡았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굳이 지금 자리에선 잡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선알미늄, 총선 관련주죠. 이낙연의 동생인 분이 이제 사회이사를 했다가 사회이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급등 파동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름도 안 남았죠. 약 한 열흘 남아 있는 총선 관련주들이 이제 슬금슬금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 이것들도 다 미리 준비하자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죠. 그래서 뭐 이낙연 관련주, 황교안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홍준표 관련주 뭐 등등 여러 인맥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이제 정책 관련주들 그 중에서는 가장 이제 SOC 건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우리가 보자고 했고, 혹은 이제 철도 관련주들 이제 들썩들썩 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급락 종목을 보면은 지금 이번 주에 대박이 났던 게 원유죠. 원유. 원유기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 관련된 것들, ETN, ELW 이런 것들이 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이죠.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 실적이 불분명하거나 감사 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기업들이 이제 관리 종목에 선정이 되거나 하면서 이런 하한가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을 했던 코로나 관련주들, 시젠, 뭐 미코, IBM넷 다 많이 본 종목들이죠. 수젠텍 뭐 이런 종목들, 강원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에는 하락한 종목들 군에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또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시젠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9시 뉴스, 8시 뉴스에 최근 요즘에 이제 8시 뉴스죠. 8시 뉴스에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굉장히 뉴스화가 된 종목인데, 기업인데 그런 모습이 보이면 저는 매도라고 했어요. 매도라고 했고 그 이후로 쭉 빠지긴 하는데, 자, 시젠 뒤풀이 파동 있습니다. 뒤풀이 파동 어디서 보느냐? 8만 원, 7만 원. 자, 이 구간 오면은 뒤풀이 파동 제가 볼게요. 뒤풀이 파동 크게 보진 않고 여기 오면 그때부터 대응을 다시 하는데, 일단 오면 그때 채팅창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굳이 안 들어갈 거예요. 굳이 여기서 만약에 돌리면 뭐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잃지는 않으니까. 자, 그런 마인드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유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표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코로나 이슈로 시장에 악재가 발생을 했다면은 그 악재를 덮었던 덮었던 이슈가 바로 이 유가 이슈였습니다. 지난주에 그 목요일에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의 지표들이 엄청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고용 지표라던가 혹은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굉장히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그렇게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날 트럼프가 트윗을 하면서 러시아와 사우디가 이제 감산을 다시 할 것이다. 뭐 그래서 하루 뭐 약 1000만에서 1500만 정도를 이제 감산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트윗을 날리면서 유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유가 선물 차트인데요. 유가 이제 크루드 오일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이제 해외 선물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날 보셨겠지만 거의 역사적으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봤어요. 그런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었고,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 선물을 하시면서 이런 크루드 오일을 상방으로 베팅하셨던 분들은 아마 대박이 나셨던 분들이 또 계셨을 거예요. 물론 반대로 매도를 치신 분들은 이날 크게 이제 당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아무튼 목요일, 금요일에 이렇게 유가가 엄청난 되반등을 보였죠. 그래서 앞서 보았던 이 이슈였는데, 자, 그래서 트럼프가 그 트윗을 날리면서 유가가 저렇게 급등을 했고, 자,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가 폭락을 막기 위해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급히 개입했지만 이들의 불화가 진화되지 않고 있다. 자, 이래서 이 이후에 이제
그냥 사실 이 첫날 이렇게 급등했었을 때는 미국 트럼프의 트윗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약간 반신반의했죠. 아, 이것도 트럼프가 혼자 뻥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다음날 푸틴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000만 배럴 감산할 수 있어.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잘 보시면은 뉴스를 잘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산유국이 같이 하면 1,000만 배럴 감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계 산유국, 즉 미국을 지칭을 하는 거겠죠. 미국, 너네도 감산을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가 있나요? 자, 사우디에 무하메드 빈 살만 이 왕세자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삼각관계인데, 자, 이 MBS는 러시아를 무조건 깝니다. 러시아를 무조건 이제 저격을 하죠. 러시아가 안에서 우리가 원래 감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오펙이 있죠. 오펙 수장국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오펙 플러스로 했었을 때에 가장 파워가 있는 곳이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 우리 다 이제 감산하려고 했는데 너네가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리고 너네가 미국 셰일 기업 죽이려고 한 거잖아 라면서 맞받아 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고, 자, 그런데 푸틴은 또 그건 아니라고 하고, 이런 걸 이제 중지하는 게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또 재밌는 건 뭔가요? 너네 둘은 감산해, 우린 안 해 라고 했죠.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오펙 플러스가 이제 긴급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내일. 원래 내일. 그래서 이제 감사는 우리 다시 하자. 우리 다 죽지 말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연기가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연기가 돼서 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이겠죠. 목요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런 뉴스가.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코로나보다는 이 유가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이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 시장은 조금 방향성이 이제 정해질 수가 있어요. 이번 주, 다음 주가 정해질 수가 있고, 자, 이 유가가 이제 저 회의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해서 뭐 미국도 감산하고 러시아도 감산하고 사우디도 감산하면 나머지 산유국들도 다 감산을 하겠죠. 3대장이 감산을 하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원유는 40달러 선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수급을 보면은 수요, 공급이 있겠죠. 자, 원유에 수요, 공급이 있으면 수요는 당연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코로나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싸움이었는데, 지금 이제 공급을 늘려버렸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는 거였고요. 그나마 이제 공급을 다시 줄이면 가격이 이 정도는 오르겠죠. 네, 이 정도. 그래서 이 선에서 중심선인 40달러 선, 40달러 선 근처까지는 되반등 할 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만약에 안전하게 그리고 무난하게 협의가 된다면, 무난하게 될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세 명이 다 뭐 MBS라던가 푸틴이라던가 트럼프 다 알아주는 스트롱맨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의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합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유가가 40달러 선까지 올라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못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20달러 선을 붕괴하러 내려가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시장, 주식 시장도 같이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하고, 그 전에 이제 제가 했던 게 이 원유가
이제 원유 ETF나 ETN 매수를 해드렸는데 $30가 돌파를 하면은 일단 매도를 하겠습니다.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다 하시고요.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번 주 굉장히 이 9일에 하는 오펙 플러스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일 같은 경우가 이번 주 목요일이죠. 자, 4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또 공교롭게도 옵션 만기와 겹쳐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이날은 굉장히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있을 수가 있고, 또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이거가 제가 오늘 본 뉴스인데 저녁에 구충제 이야기가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구충제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이번엔 뭐 이버맥틴이 구충제의 이버맥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억제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진짜 시장이 뭐 전기 업종, IT 전기 업종이든 어떤 업종이든 이 코로나와 엮을 수 있으면 다 엮는 모습이 보여요.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엮어야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하나둘씩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지금 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구충제가 이슈가 또 됩니다. 그러면서 구충제 관련된 종목들이 또 내일 장 초반에는 튈 수가 있겠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뉴스들 보면 항상 이런 뉴스들은 끝이 이래요. 그러나 이버맥틴이 어떤 작용 과정을 거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사람에게 사용하기 적합한지, 적절 복용량은 얼마인지에 대한 추가 연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항상 이래요. 뉴스가 전은 이거죠. 48시간 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기승전이고 결론은 그런데 잘 모르겠다. 뭐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들이 다 쓰여집니다. 보시면. 하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주가는 해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구충제 관련된 거 가장 유명한 게 뭐 제일바이오라던가 뭐 이런 종목 혹은 이글벳도 있고 신풍제약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구충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들 제일바이오, 이글벳, 신풍제약 이렇게 세 개의 종목을 좀 내일 아침에 데드라인 잡고 좀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 초반에 크게 급등하지 않으면 10% 내외로 만약에 급등하지 않으면 데드라인 잡고 좀 데이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뽑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런 뉴스 갈무리를 좀 해놨고요. 자, 이번 주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실적이죠. 자, 코로나 여파의 1분기 영업이익 17% 감소 예상. 자, 삼성전자 6조 원 이하 가능성도라고 했는데 자,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4월 7일 아침에 장 전에 아마도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할 텐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날 시장도 이제 판도가 만들어지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1분기입니다. 1월, 2월, 3월. 즉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여파를 어느 정도 준 거를 이제 가지고 실적이 나온 거죠.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 일단은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하우스에서 컨센서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예측치를 보면 현대차,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종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SK하이닉스, LG전자,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은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 원유죠, 정유죠, 정유 원유가 아니라 정유사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6조 2381억 원으로
자, 6조 3천억 정도를 지금 상단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우스에서는. 자, 이렇게 0.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IMC 부문의 수요 감소로 이익이 예상치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전년 동기 대비 0.08% 증가할 것은 이제 6조 3천억을 밴드로 잡는 것도 있고, 반대로 이제 6조 원 이하를 보는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KTB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5조 5천억으로 잡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5조 5천억에서 6조 3천억 좀 갭이 크긴 한데 이 정도 밴드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이번 이 실적 가지고는 시장이 뭔가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메이저 혹은 헤지펀드가 이걸 가지고 자기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잘 나온 걸 수도 못 나온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밴드라는 건, 그리고 이 밴드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밴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위아래로 다 열어놓을 수가 있고 어떤 식으로든 핸들링 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실적이 많이 나빠질 거야 라는 거는 1분기가 아니에요. 2분기. 네, 7월에 발표가 되는 2분기 실적이 더 안 좋을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1분기는 코로나가 100%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실적이고, 2분기가 진정한 코로나 여파가 반영이 된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이번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안 좋을 거다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그건 누구나 또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메이저 세력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 그건 이제 또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화요일에 있을 삼성전자 실적 보시고, 그리고 목요일에 있을 오펙 플러스 회의, 그리고 3명의 스트롱맨, 트럼프, 푸틴, MBS까지 이 3명이 어떻게 이제 이 원유 가격을 만들어 가는지, 이 원유 가격 추이를 우리 계속해서 보셔야지 된다는 거고,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일단은 이런 공포와 그리고 이런 시장이 무너질 때에는 사실 강자는 강하고 약자는 약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강해지는데,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은 후에 경제가 어렵거나 이럴 때에 금융위기, 특히나 우리나라 그때에 이후에 이제 반등을 했을 때에는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 있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슬프게도. 그리고 이제 그게 자본주의의 현실인데, 지금 그 세계 시장을 볼 때에는 채권으로 그 나라의 어느 정도 금융 위기라나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3년 채권을 봤었을 때 지금 브라질이라던가 러시아 이런 쪽은 채권 수익률이 굉장합니다. 굉장한데 우리나라는 버텨요. 버티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외국인이 셀코리아를 아직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돈이 도는 거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이 모든 게 다 빠져나가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이 돌면 다시 위험자산으로 돈이 돌 그런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도 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유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이번 주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도 파이팅!